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설정 기준을 잡을 텐데, 자, 4월 8일 기준의 마감 기준에서 4월 포트폴리오,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비중을 60%로 현대차 25%에서 85%가 IT와 자동차예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한국전력, KB금융 5%씩이고 LG화학의 비중은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켜놓은 거죠. 자, 일단은 어찌됐든 그 포트폴리오 구성과 전략 부분을 이렇게 다 이제 올려드렸는데 일부는 이제 압축을 했고 압축이 뭐 잘 된 쪽도 있고 압축을 하지 않았던 것이 옳은 쪽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은 2차 전지가 오늘 뭐 낙폭을 좀 줄이다가 에코프로는 그대로 마이너스 6%. 거기는 2차 전지로 보기도 어렵죠 사실 지주사 기준이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플러스 반전되고 마감이 됐는데 우리 기준에서 이제 LG화학과 이제 포트폴리오까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성 SDI의 거래 흐름을 보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았는데 그 SDI가 거래가 많이 둔화돼 버렸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뭐 낙폭은 오늘 삼성 SDI도 낙폭은 좀 줄여놓고 마감이 됐는데 추세 강화로 전환이 돼야죠. 하이닉스 부분 좀 돌리나 싶더니 0.88로 마감이 돼요. 근데 0.88 전거래 대비 0.48이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19만 500원 찍고 그렇다면 뭐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도 8만 5천 원 수준이면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 인식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8만 원 이상에서도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인 거예요. 보합으로 마감됐어요. 오늘 좀 강세를 띄다가 현대차나 기아도 상승 폭이 조금 축소돼서 마감이 돼서 아쉽지만은 뭐 오늘 3% 강세라고 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거래가 조금 더 실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거래가 좀 멈춰버렸어요. 그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중 자체를 거의 뭐 예전 비중으로 따진다면 거의 없는 수준까지 확 다 줄여놓은 건데 단계별로 뭐 계속 줄이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빼지 않는 부분은 일단은 실적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 수준에서 실적을 내주고 있는 쪽입니다. 이게 좀 많이 과도하죠. 이제 수급도 좀 꼬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시가총액 뭐 10위 밖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수모를 또 겪기도 하고 있고요. 과도하지만 이제 비중을 늘리기에는 거래도 지금 제한적이고 시장 관심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일단은 그 비중을 유지만 하되 확대하는 거는 거래 터지고 또 수급 개선되면 그때 좀 놓고 볼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 전체를 다 정리를 해서 그 실질적인 매수세인 나갈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만 다시 재편할 가능성도 있어요. 5월부터는 염두에 두시고 한국전력의 기준도 일단 정책적인 면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서 그 총선 앞두고 뭐 전기요금 동결 이런 소식 때문에 좀 눌려져 있던 부분이 형성돼 있는데 오늘 일부의 가격 반발력입니다. 사실상 거래 더 터트리고 완벽하게 돌리려면 뭐 그래도 총선 지나고 그 이후에 아름아름 흐름이 나오다가 수급 개선된 이후에 슈팅이 한번 나오겠죠. 어디선가 이제 자금 집행을 좀 세게 하는 쪽이 형성되면 KB금융도 오늘 잘 움직이다가 뭐 7만 원 위쪽에서의 흐름에서 69,300원으로 꼬리 달리고 마감됐어요. 근데 하여간은 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군들 자체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야간 방송 때 오픈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난해 9월, 10월 그 급락 이후에 시장 조정 받고 나서 11월 달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46%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고 올해 이제 1월 말 또 급락 조정 이후에 2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26.5. 2월 달 포트가 이제 조금 상승폭이 조금 둔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도 지난달 한 달 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갔을 때 기준에 6.4%. 그리고 4월부터의 기준에 마이너스 0.7이죠. 7%가 아니고 마이너스 0.7.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4월달 포트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LG화학 쪽에 5%로 줄여놓고 이제 10% 조정 이외에는 뭐 전월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 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들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의 기준인 거예요. 기아 쪽의 경우도 주력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양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지금 현대차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기아 이렇게 거래만 뭐 기존에 12% 변동 나올 때처럼 거래만 뭐 700만 주 뭐 이렇게 터져 주면은 변동성 매매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의 포트 편입 문자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금요일 수급도 그렇고 뭐 오늘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과도하다. 과도하다라는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 그 이슈 발표되고 나서 사상 세대치 고점을 재차 넘기고 거래 터트리고 움직이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눌리니까 또 인적 분할이 무슨 악재인 것처럼 또 간헐적인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뭐 예전에는 물적 분할은 악재고 인적 분할은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또 마지막 인적 분할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보는 종목 최근에 인적 분할 재상장된 종목 말고 우리 종목 기준에서는 일단 작년에 2차 전지 랠리에서 이제 변동이 확장돼 있었던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시가총액 2조 원대까지 땡겼다가 1조 2천억 수준의 분할 직전 이제 종가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분할하고 나서 4천억 원대, 5천억, 4천억 원대 재상장이 됐을 거예요. 1조 2천억까지 들어올려놨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당일날 상한가를 가서 1조 2천억을 넘기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이제 사업회사라고 그래서 그쪽 변동성이 또 확장이 됐었죠. 그러니까 가벼움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을 분할하면서 자회사들 그다음에 기존 법인에 대한 가벼움, 시가총액의 가벼움. 지금 뭐 10조를 넘겨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보고서들은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늘 뭐 가격 반발력이 4%까지 나왔는데 거래가 잔뜩해서 이제 따라붙지는 않았고 21만 원을 이제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자 했는데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굳이 이제 마지노선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 흐름 보면서 대처를 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긍정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들여다보고 삼성 SDI는 압축을 한 상태에서의 오늘 뭐 꼴이 잘 달리고 그 마감이 됐어요. 돌릴 때 매수의 신호를 안 드린 이유는 보통 이제 1%, 1.5%, 2% 돌림 매수 신호를 내잖아요.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거래가 좀 많이 둔화돼 있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종목군들을 압축할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우 짜증나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오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예요. 금요일 날 좀 강했거든요. 강한 흐름이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결론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인데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신한창구에서 최소 37만 주가 매도났어요. 최소. 매수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37만 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신한 쪽 매도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한투 쪽에서 4만 주 매도 있고 합니다만 이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도 일단 매수가 있거든요. 대주주 지분 41%에 예? 뭐 사실상 그 외국인들 12%뭐 이렇게 형성돼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누적 수급 범위는 이제 수급 해석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8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오늘 외국인들 쪽하고 뭐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라고 그랬고 연기금 투시는 뭐 어찌 보면 적은 물량이라 할 수 있는데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관 외국인들 쪽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투신 매수 반해서 기관 그 외국인들 쪽에 이제 특정 창구에 신한 창구에 매도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거이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오늘 이외에 주성 엔지니어링 누적 수급 범위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15시 42분 이런 기준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 범위가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다. 신한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온 외국계 쪽 그쪽 한 군데서 이제 물량 소진이 있어서의 기준이 된 거지 뭐 그렇게까지 버겁다라고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신한이 30만 주대 이상의 매도 37만 주 수준의 매도 그 부분이 이제 좀 전체 수급을 꼬이게 만들었고 위에서부터 무너진 흐름으로 형성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신한 쪽이 내일 추가적인 매도 집행 그 부분만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뭐 나머지 물량 잡아간 쪽에서 추가 매수 일부만 들어와도 가격 반발력은 뭐 상당히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오늘 개인들에게 꽤 많이 떠넘겨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들어온 개인들이 뭐 단타를 막 해서 단기 매물로 형성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 범위, 누적 수급 범위 아주 먼 기간으로 놓고 보면 이제 작년 뭐 7월부터도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 뭐 11월 정도로만 따져도 11월 1일부터만 한번 따져볼까요? 11월 1일 그 정도의 누적만 따져도 개인들이 어쨌든 420만 주의 물량을 뺏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타 법인 쪽에 기타 법인이 자사주 매입인가요 이게? 어쨌든 그럼 결론은 뭐 연기금이 어쨌든 2% 이상 단기간에 금융투자는 상품 해치 물량이니까 그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연기금, 투신, 보험, 뭐 기타 법인 뭐 이렇게 다 감안한다면 420만 주 물량 뺏겨져 있고 사상 최대치 고점 잘 형성돼 있고 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조정이 좀 짜증스럽지만은 주봉 단위에서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다. 오늘 뭐 거래도 좀 수반되어 줬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가져가는 기준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3만 오늘 6,500원 신고가 찍고 눌림이 먼저처럼 신고가 찍고 눌림 폭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 좀 치더라도 뭐 긍정적으로 제주반도체도 전체 포트에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맨 밑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오늘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4만 450원 종가에 좀 눌렸는데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야 이거 HPSP도 일단은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편입 설정을 잡아가던 쪽인데 어휴. 동신 세미캠이나 대덕전자도 내일 뭐 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이제 터지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센 쪽으로 압축 전략의 기준도 설정할 겁니다. 순환성의 흐름으로도 기준을 좀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누락돼 있는 종목이 혹시 있나요? SDI, 이수베타시스, 제주반도체, HPSP,
하나마이크론, 뭐 이오테크닉스, 대덕전자, 동신세미캠, 리노공업, 원익, 가온칩스, 고영, HBSP,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혹시 제가 깜빡하고 있는 누락돼 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마이크론이 일단 얘도 정리의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드렸던 거죠, 저 윗꼬리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 정도만 놓고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종목은 그럭저럭 이런 표현은 안 되고, 어쨌건 종목은 그나마 많이 좀 줄여놨어요. 압축을 해놓은 상태고, IT 쪽에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었는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수급도 좀 꼬여져 있지만 손박힘 쪽에 무게감을 또 둔다라고 그랬죠. 뭐 기관이 39,000주 사고 외국인이 76,000주 팔아서 밀렸다? 그게 아니고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43만 주, 오늘 거래량의 20% 이상의 관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만 놓고 보지 마시고 매수와 매도의 관여도 방향성까지, 그리고 외국인 현대차의 기준도 외국인의 수급, 그다음에 기아의 쌍끌이 수급, 뭐 이런 부분. LG화학이 여전히 좀 버거운 상태에 비중만 하여간에 나중에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KB금융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계속 한국전력 마찬가지. 여기도 뭐 손바뀜이죠. 뭐 외국인이 8,000주 사서 들어올렸어요. 혹은 개인이 36,000주 사서 들어올렸어요. 그게 아니죠. 매도와 매수 기준에 매수한 외국계 기관이 115만 주예요. 전체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 그 방향성을 위로 줬다. 나머지는 손바뀜.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손바뀜. 그다음에 현대로템, 에라이즈 넥소는 일단 압축한 걸로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 위치를 좀 바꿔놓을게요. 삼성 SDI,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보여진 수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 공매대처 상한 부분이 또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최근 누적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뭐 매매 평균 단가가 41,300원 대비해서 이제 좀 눌리고 끝났는데, 수급 전환시켜 놓으면은 뭐 긍정적으로 나중에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오늘 뭐 매도와 매수 기준에서 외국인들 관여도가 32만 주 정도, 15% 정도인데, 외국인들이나 기관 관여도 좀 제한적이긴 하죠. 어찌됐든 가벼움이 있고, 그 정도의 흐름이라면 뭐 미국 상황, 또 국내 IT 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단기 이평선을 이탈시키고 마감해서 또 거래도 둔화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차분하게 놓고 보죠. 그다음에 HBSP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은 일단은 뭐 압축을 지금 좀 해놓은 상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느냐 확인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력주 보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특정 창고에서의 매도, 그 다음에 이수베타시스의 수급 개선폭, 우리 변동성 종목 기준에, 그리고 HLB의 수급이 꼬여져 있는데도 위로 끝났어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기준에서의 수급은 70만 주, 뭐 20%가 채 안 되긴 합니다만 방향성은 어찌됐건 웨이저가 같이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HLB 생명과학도 엔캠은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힘들어요 얘도. 요번에 이제 3월 말 또 4월 이렇게 바닥 찍고 돌릴 때 프로그램이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라 검색기 매매 신호가 다 잡혀 있었고, 오늘 원고 작업 하시는 분 엔캠 쪽에 4월 1일부터 4월 5일 것까지 종목 검색기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죠. 아마 하루도 안 빠지고 검색기 다 나왔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넣어놓으세요. 자, 그렇게 보고 저기 뭐야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프로그램 수급 범위의 이제 변동성 매매는 한번 뭐 들여다보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이 130만 주인데
대주주가 11%뿐이 안 돼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은 상태에 공매대차 상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또 하루에 이제 2%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거긴 한데 매매 평균 단가 바로 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연속성을 줄 만큼의 매집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뭐 내일 변동성의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결론 오늘 전체적으로 뭐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종목의 변동률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가요? 오늘 좀 뭐 뭔지 모르게 조금 뭐 좋게 표현하면 차분한 하루였고 부정적으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 어쨌든 그리고 SKC도 이제 3거래일 연속 검색기에 뜬 걸로 알고 있는데 SKC도 검색기 이거 다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 같이 내일 기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번 주에.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뭐 4월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또 보시면서 함께 기준 잡으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홈페이지에 강연의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의 안내부터 해서 메타방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자산 규모가 이제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셔서 좀 수익 범위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